100달러 지폐가 없다고요? 강남은행에서 벌어진 일의 진짜 이유. 요즘 강남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 지폐가 동났다는 이야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3.8원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 환전 기회로 여긴 건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이 달러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이 퍼지며 실제로 은행 창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는 갑작스럽게 100달러 지폐 재고가 모두 소진됐고 안내문을 통해 달러 재입고는 30일 오후 예정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은행 측은 전국적인 달러 품귀는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기적인 쏠림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구조적인 외화 부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합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해지는 시기인 만큼 정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이유.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화 약세, 달러에 비해 원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게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괜히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도권 집값도 다시 오르고 있어서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과열까지 겹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은은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기보단 현재의 2.5%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신 중소기업 지원에는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중기대출 연계지원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곳엔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줄은 조절하되 꼭 필요한 곳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죠. 지금처럼 환율, 물가, 집값 모두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기엔 한은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비만약 나온다니 식품회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미국 FDA가 먹는 위고비, 정확히는 세마글루타이드 알약형 비만약을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이 약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 1월부터는 약국과 원격 진료에서 월 149달러에 구매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소식이 터지자 미국 식품업계 난리 났습니다. 왜? 사람들 식욕 줄어들면 먹는 양도 줄고 그럼 식품 매출도 감소하니까요. 실제로 GLP-1 계열 약을 복용한 가정은 식료품 지출 5%, 패스트푸드 지출은 무려 18%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네슬레, 코나그라, 치폴레 같은 회사들은 발빠르게 대응 중. 라벨에 GLP-1 친화 제품이라고 붙이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제품 리뉴얼에 들어갔죠. 식욕 억제 약과 식품업계의 생존 전략. 당신의 식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한 알짜리 알약 때문이라면 세상 참 많이 변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의식조사 결과 무려 60.5%가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건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수치예요. 2022년에는 42.4%였는데 3년 만에 18%나 뛰었죠. 왜일까요? 올해는 응답 선택지가 5단계로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중상층 같은 선택이 많아진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2년엔 65%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작 51.9%.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은 3배 넘게 증가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껴도 삶의 만족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사회가 겉으론 성장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도 없어 서럽습니다.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소득 빈곤율 1위입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4명 중 1명 이상, 정확히는 39.7%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죠. OECD 평균은 14.8%니까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무려 46.2%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뇌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치매까지. 그런데도 제대로 된 연금이나 복지 혜택은 부족합니다. 이 나이에 초단시간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한파 속 무료급식소에 길게 줄 서 있는 노인들. 그 모습은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본 당신이 잠깐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중범죄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생은 파티에서 소란을 피워 체포됐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색하면 체포 기록이 기사로 남아 취업이나 대출, 주거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기록 하나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면서 미국에서는 기록 삭제 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원과 기관, 민간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기본 요금은 약 $500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야 하고 비용은 $3,0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기록 삭제는 분명히 사회 재통합을 돕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서울에서 48년 된 아파트가 4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 5단지는 1978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안이 통과됐고 송파구청에 인가 신청서도 제출됐습니다. 이제 관리 처분인가 2주, 철거를 거치면 실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대감 속에 지난 16일 전용 82제곱미터가 41억 7,500만 원에 거래됐고 11월에는 같은 면적이 45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이후 이 단지는 지상 65층 6,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최고가가 6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무려 1,126조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2026 회계년도 일본 예산안은 총 122조엔 약 1,126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 성장과 재정 지속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외교, 산업, 방위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외무성 예산은 7% 이상 증가했고 국제 여론 대응 예산도 21% 늘었습니다. 또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예산도 전년보다 50%나 늘어난 약 28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언론과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채 이자 부담이 사상 처음 287조 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성장 없는 재정 건전화는 무의미하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재정 운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아파트 한 채 받으려면 170억 원이 필요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최근 공개된 압구정 4구역 재건축 분담금 펜트하우스 기준 최대 190억 원까지 추정된다고 합니다. 가장 넓은 평형 조합원은 170억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요. 심지어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받아도 6, 7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 이게 강남만의 얘기냐고요? 아니죠. 음마 아파트, 여의도 시정 아파트도 비슷한 수준의 분담금이 예고돼 있어요. 심지어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받아도 수억 원이 더 듭니다. 재건축이 고급화되면서 이제는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지연이 이어지면 이런 분담금 폭탄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자고요? 지금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력난 때문이라는데요. 문제는 이미 공장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반은요? 전력 품질 떨어지고 물 공급 안 되고 인재도 지방으로 안 가고 이미 투자 시작한 사업까지 멈춰야 하니까 국가 경쟁력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수원, 이천, 화성, 평택, 용인으로 연결된 세계적인 벨트 구조예요. 이걸 흔드는 순간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죠. 이거 단순한 지방 이전 문제가 아니겠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샀다가 취소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2025년 계약 해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7.45%가 계약 해제됐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5,990건, 총 금액으로는 약 8조 원어치 거래가 취소된 셈이죠. 단순 계산으로 위약금만 8천억 원 가까이 날아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유요? 대출 규제 강화,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정책 발표 반복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특히 6월 정부가 대출을 더 조인 6.27 대책 직후 해제율이 무려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아파트 계약은 사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부동산, 이젠 사는 것도 해지하는 것도 신중하지 않으면 진짜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세 너무 귀해서 그냥 눌러앉는 사람들이 절반? 서울 아파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41.7%가 갱신 계약이었는데요. 그중 절반, 무려 49.3%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새 전셋집 못 구하겠으니 지금 집에서 2년 더 살게요. 그리고 전월세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절반에 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세 물량은 줄었고 1015 부동산 규제에 대출까지 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탄 수요가 급증. 결과는 2025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3% 돌파. 이제는 전세도 월세도 아무거나 쉽게 못 고릅니다. 임차인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년 한국 경제, 고환율과 고물가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경제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내년 원달러 환율을 1,450원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는 1,50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까지 내다봤습니다. 이제 1,450원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함께 오른다는 점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뛰게 됩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85%가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는 내수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소비는 줄고 기업 투자도 멈춥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최대 리스크 1위 역시 내수 침체였습니다.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값 더 오른다는 기대감,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기록을 깼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달 새 1.06% 상승하며 무려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월간 1% 넘는 강한 상승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 용산, 서초는 한 달 만에 2% 이상 급등했고 강남, 영등포, 성동, 광진 등도 줄줄이 1% 넘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 원, 중간 가격인 중위값도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보통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수도권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집값이 오르며 상승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전셋값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전셋값은 한 달 새 0.6% 넘게 올랐고 세종은 무려 3%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또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을 다시 밀어 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규모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객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3,370만 명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보상 규모는 약 1조 6,8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상 대상에는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은 물론 이미 탈퇴한 고객까지 포함됩니다. 지급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쿠팡 앱과 문자 안내를 통해 사용 방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용권은 총 4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쿠팡 쇼킹 5,000원, 쿠팡 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이용권입니다. 각 이용권은 1회 사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또 실제 사용 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쿠팡 측은 이번 보상안이 고객 불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